그러면 이제 슈퍼포지션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슈퍼포지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적용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독립전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해석하기가 좀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립전원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가산시켜서 중첩시켜서 전체적인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를 구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키리오프의 법칙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해를 잘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요 해를 가지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해하고 요 해하고 어떻게 같은 결과를 갖는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G1만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VG1만 있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태블릿 헤러에서 또 해석했듯이, 전류원을 없애는 방법은 얘가 오픈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우리가 전류원을 만약에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를 이렇게 끊어진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럼 얘 하나만 있을 때에 이 I1과 I2를 어떻게 구하는가를 한번 따져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직렬 저항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렬 저항 하나에 대해서는 이것이 유고음으로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합성 저항 하나에 대해서 V 제한이 통과한다고 그랬으면은 I1은 요 VG1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의 유고음으로만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I1을 먼저 하나에 대해서만 먼저 구해 보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I1과 I2를 다 구하는 문제인데 우선 여기서 I1만 구하는 문제로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I1은 6분의 G1으로 구해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류 전원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전류 전원만 있는 경우에는 전압 전원은 그냥 여기가 도선으로 연결됐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시켜 놓고 여기에 흐르는 I1을 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IG2라고 이렇게 놨을 때 결국은 IG2가 요쪽으로 흐르는 I2와, 그쵸? 요로 흐르는 I1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형태니까 전류분배의 법칙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I1은요, 요 전류분배의 법칙은 컨덕턴스 4분의 1과 또 얘의 컨덕턴스 2분의 1에다가, 그쵸? 얘의 컨덕턴스 4분의 1이 흐르는 것으로 분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요것을 양옆을 4로 곱해주게 되면은 네, 여기가 3분의 1이 되나요? 이게 1, 여기에 2가 돼서 3분의 1 IG2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동시에 있다고 가정하려면 두 개의 결과의 가산, 결국은 슈퍼포지션, 중첩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하고 I1의 이전에 우리가 키리오프의 법칙으로 복잡하게 연립방정식 푸른 결과하고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슈퍼포지션 해법입니다. 뭐 여기서 두 번째 I2도 한번 구해볼까요? I2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또 좀 지우고 I2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자, 여기서 I2를 여기서 구한다 그러면 역시 I2는 네, 이적 전류가 이렇게 IV전을 유고음이 흐른다 그랬을 때 I2는요, 그쵸? 방향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해석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VG1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게 이제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요 IG2만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I2는 네, 역시 또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컨덕턴스로 따지게 되면은 이번에는 컨덕턴스의 분모의 항이 분자의 항이 2분의 1로 바뀌게 되겠네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양변을 이번에는 4로 곱해주게 되면 위가 2, 밑에가 역시 1, 2에서 3이 돼서 I3분의 2의 IG2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있다고 가정하면은 I2는 어떻게 될까요? I2는 여기서 마이너스 6분의 1의 VG1
그다음에 여기서 3분의 2에 그쵸 IG2가 돼서 우리가 먼저 구한 식하고 또 역시 일치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첩성의 원리는 독립전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석을 한 후 그것을 중첩시키는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키르예프의 법칙을 써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비례성을 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뭐죠? 중첩성을 쓸 수도 있고 하는 것의 선택은 우리가 그때그때 우리가 다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방법을 통해서나 결과는 다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풀어도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풀고 이것은 너무 그냥 풀기에는 복잡하다 그러면은 따로따로 떼어서 풀기도 하고 또는 그 결과를 1이라고 놓고 다 해석을 한 다음에 그 얘를 비례성으로 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과 같이 이제 교과서로 보면은 교재로 보면은 4.4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독립 전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 전원 2개하고 전류 전원 1개가 있는 이렇게 복잡한 회로인 경우에 요 3옴짜리에 흐르는 이 전압을 구해보자. 그래서 전압 방향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세 개가 있는 경우도 이게 풀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공부한 이 슈퍼포지션의 개념으로 봐서 하나하나 먼저 6번 6V 전압만 존재하는 경우 두 번째 바로 18V 전압만 존재하는 경우 세 번째 전류 전압만 존재하는 경우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각각 해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모두 중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선형성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중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것이죠. 그러면 6V 전압만 있다고 가정하면은 얘는 오픈이 돼야 될 것이고, 그쵸? 얘가 오픈이 되고, 얘는 도선으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도선으로 연결되니까, 이 부분은 병렬로 그대로 연결되는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얘가 이렇게 당겨서 여기 합쳐진다고 가정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오픈이니까 없어지는 거라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부분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놓고 보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비례 법칙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흐르는 V는요. 얘의 비례 법칙을 쓴다 그러면 V는 어떻게 됩니까? 6V가 어떤 식으로 분배되는 거예요? 전압 분배에 의해서 이 전체 저항은 병렬 아닙니까? 병렬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요 저항은 3옴이죠. 이렇게 표시해주고, 여기에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6과 2의 병렬만 먼저 구해보게 되면, 얘는 6분의 1에 2분의 1에 분의 1이니까, 양변을 6으로 곱해주게 되면, 여기서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고, 여기서는 3이 되니까, 결국은 2분의 3이 되네요. 따라서 여기를 2분의 3에 그쵸? 3 그다음에 6이 되는 거니까 양변을 먼저 2로 곱해주게 되면 위에는 6 여기는 3과 6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9분의 6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요것은 얼마가 되는 것이죠? 4가 되겠죠. 따라서 6V 전압만 있는 경우에는 먼저 4옴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과정 일단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번. 2번은 3V, 18V 전압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8V 전압만 가정하면 여기가 이번에는 이렇게 합쳐지게 되고 여기가 오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것은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도 쭉 A와 C를 당겨버리면 이렇게 A와 C가 묶이면서 그렇죠. 2옴과 3옴이 병렬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그걸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18옴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사라졌고요. 이 부분은 그대로 AC 부분이 당겨진 부분에서 여기 들어 A와 D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자체에 그리기가 어려워요. 네, 이걸 어떻게 그려? 하는 건데, 그럴 때는 이 노드마다 A, B, C, D를 표시해주고, 이거 사라지는 부분은 A와 C를 합쳐버리고, 그때 오픈되는 부분은 C와 D를 개방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A, B, C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이것이 제대로 연결되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위상학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위상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위상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토폴로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이 토폴로지컬리 같은 거. 우리가 무슨 지하철 노선도 같은 것도 토폴로지컬리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서 갈라지고 또 여기서 합쳐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하철 노선도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제 지도의 모습하고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 지도에서는 이 거리가 더 멀 수도 있고, 뭐, 이게 상당히 지하철 노선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는 것을 토폴로지컬이 얘와 얘는 좀 더 같이 놓고, 거리는 일정하다고 놓고, 이런 더 모양이 짙게 되듯이, 실제 모양은 이런 모양이라 하더라도 위상학적으로는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V를 구한다는 것은, 네, 전체 얘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머릿속에는 얘를 다시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18V를 기준으로 다시 그린다 그러면 여기를 18V로 놓고 이렇게 놓고 6V가 들어가서 밑으로 그쵸? 얘가 먼저 들어가서 얘를 통과하는 걸 할까요? 그러면은 요 두 개의 병렬 저항이 먼저 통과해서 그쵸? 여기를 2옴과 3옴이 통과하고 그 다음에 6옴을 통과해서 그쵸? 이것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봤을 때 결국은 전체 18V가 2옴과 4옴 그 다음에 6옴으로 이렇게 분배되는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하는 거는 이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의 저항 분배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V는 18V에 대해서 또 전압 분배 공식을 쓰지 않습니까? 2옴과 3옴이 병렬로 연결된 것이고 6옴은 직렬.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2옴과 3옴이 병렬로 연결된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2옴과 3옴의 병렬 연결은 또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면은 2분의 1과 3분의 1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양변을 3으로 곱해주게 되면 1과 양변을 6으로 곱해줄까요? 6이 되면서 여기는 3과 2가 되니까 5분의 6이 되는 것이네요. 그래서 여기를 5분의 6으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손으로 표시하는 것이 상당히 무슨 의미가 있냐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 손으로 풀면서 해석할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쵸. 네. 이렇게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 것이고 자 요것이 30이죠. 그래서 36분의 6이 돼서 6분의 1이 되고 18이 돼서 3 최종적으로 3V가 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8V가 있을 때는 3 6V가 있을 때는 4V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 게 뭐죠? 이번에는 전류전압만 있는 경우네요. 여러분 전류전압만 있는 경우도 한번 해석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전류전압이 있는 경우는 이번에는 얘가 전부 전압전원이 전부 선으로 연결된 것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요 부분 A와 C를 당겨주면 2옴과 3옴이 어떻게 됩니까? 병렬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얘와 얘분이 당겨지면 또 2옴과 6옴이 병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옴과 3옴이 병렬, 2옴과 6옴이 병렬이면 세 개가 모두 병렬인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맞나? 라고
이 세 개가 병렬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2A가 흐르게 걸리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것이 이상학적으로 이것도 같은 것인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따져보려면은, 역시, 여기서 B와 D가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되는 순간에 B와 D가 한 점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A와 C가 또 여기서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되면서 A와 C가 한 점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인 상태에서 2옴과 6옴이 B와 D로 연결됐다. 그러면 모인 상태에서 6옴과 2옴이 B와 연결됐고, 그 다음에 2옴과 3옴도 BD와 AC로 연결됐으니까 2옴과 3옴도 AC와 BD로 연결됐으니까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2A는 다시 여기 요 점이 뭐죠? AC점이고 여기는 또 무슨 점이죠? BD점이죠. 그러니까 2A는 AC점과 BD점. 그러니까 이것이 또 지하철 노선도의 그런 위상학적인 그런 다이어그램처럼 이 회로도 얘랑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놓고 나면은 결국은 여기에 걸리는 전체 전압, 요 점과 요 점은 병렬이기 때문에 다 같은 것이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은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도 결국은 전체의 양단의 전압을 구하는 거랑 같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우선 전체 저항을 구한다 그러면 전체 저항 합성 저항을 구한다 그러면 합성 저항은 세 개가 이제는 뭐죠? 병렬인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6분의 1, 2분의 1, 그쵸? 3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요거를 구했더니, 요것은 전부 6으로 곱해주게 되면 6,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가 2 돼서 6분의 6이 돼서 다시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전체의 합성저항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2A가 걸린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V는 얼마가 될까요? 결국은 2A 곱하기 1 이렇게 돼서 2볼트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2볼트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요. 왜 마이너스가 붙을까요? 1로 흘러가지고 1로 흘러서 1로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AC 쪽을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됐어요. 그러니까 AC 쪽에 마이너스가 붙고 BD 쪽에 플러스가 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전압 방향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렇게 표시했다니까 지금 우리가 해석한 방향하고 이것이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6V가 있을 때 플러스 4, 18V가 있을 때 플러스 3, 2A만 있을 때는 마이너스 2. 그렇게 해서 이 부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첩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다? 부호. 부호가 틀려버리면 다 이게 플러스로 한다 그러면 마치 이것이 잘못되면은 9V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전압 방향이 여기서 마이너스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석을 해서 얘가 자동으로 잡아준다고 했죠. 사실은 얘는 뭐 임의로 잡아도 상관은 없는 건데 우리가 이런 수동저항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쪽이 전압이 높은지 이쪽이 전압이 낮은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규정을 하고 한쪽을 잡아놓고 보면 자동으로 잘 잡혔다면 플러스로 계산되고 잘못 잡혔다면 마이너스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쪽으로만 고정을 해놓고 문제를 푼 다음에 얘네들이 자동으로 교정된 값을 가지고 자동으로 연산을 하게 되면 원래의 답을 잘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중첩 전원의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번에는요, 문제가 또 좀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니까, 교재, 예제 4.5절.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독립전원, 여기서 독립전원은 12V의 전압전원과 그 다음에 6A의 전류전원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개의 종속전원이 있어요. 여기가 종속전원이죠. 여기가 종속전원은 이렇게 마름모로 표시를 해서 EI로 전제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V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 V가 얼마가 되겠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전체를 놓고 키르기프 법칙으로 적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번에도 슈퍼포지션이라는 지금 단원에서의 어떤 주제에 맞게 그것만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포지션 아주 유용한 도구이죠. 이렇게 특히 슈퍼포지션은 이렇게 전원이 여러 개가 한 회로에 존재할 때 많이 유용한 기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처음 해볼 때에는 이 슈퍼포지셔널 프로퍼티 이런 중첩성의 특성을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예제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접근해 봄으로써 우리가 이런 슈퍼포지션의 특징을 능력 그 개념을 우리 여러분들이 좀 슬슬 알아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자꾸 예제 중심으로 지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상당한 이론적인 배경 또는 그거에 맞는 어떤 일반성 있는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일반성적인 설명들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것이 설사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금방 그것이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기초는 개념으로 잡고 그 다음에 뭐죠? 실무는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양하듯이 우리는 실제 예제회를 통해서 문제를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들은요, 피스파이스 우리가 나중에도 이 피스파이스 실습을 통해서도 이 중첩성도 그대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스파이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에 들어가 버리면 역시 슈퍼포지션 또는 프로포셔널리티 또 키르히프의 법칙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이 해 이런 것들을 다 컴퓨터화한 것뿐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러한 개념들 또는 이런 이론들을 이용해서 펜과 노트만을 가지고 우리가 푸는 이것이 먼저 기초가 되어야 그 다음에는 컴퓨터 에이디드의 기법으로 해서 활용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려서 산수죠. 산수는 arithmetic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산수를 공부해서 곱하고 더하고 나누고 빼는 개념들을 잘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우리 컴퓨터나 또는 계산기를 가지고 수많은 계산들을 해 나가고 또 요즘에는 엑셀을 이용해서도 풀고 요즘에는 글쎄 GPT를 이용해서 챗 GPT를 이용해서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이죠? 컴퓨터고 더 넓게는 AI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AI에 의존해 가지고 나중에 자율주행을 하고 또 스마트폰이 모든 업무를 대신해 주고 또 컴퓨터가 모든 업무를 자동화해 주고 로봇이 모든 세상에서 인간의 일을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특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또 메타버스의 세상이 오면서 세상이 얼마나 지능화되고 지능이 얼마나 연결되고 얼마나 이것이 가상세계로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의 모든 업무와 우리의 모든 일이 이렇게 고도화되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인류가 좀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으로 가서 정말로 우리는 노동에서 벗어나서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유토피아가 아닌가 하는 저의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토피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너무 기계와 인공지능에 너무 의존해버리면 또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과 인공지능 또는 기계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기계가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은 또 기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서로 지식과 공부를 하면서도 윤리 우리가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인간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특강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왜 이게 다 컴퓨터로 할 수 있는 해석을 우리가 왜 손으로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조금 개념을 혼선이 올까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시 원래 문제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또 맨 처음에 따로 하는데요. 이 문제는 여기서 종속전환은 없다고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독립전환만 제거가 가능하고 종속전환은 항상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첩성 원리에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없다고 가정하고 얘도 없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얘는 없다고 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12V 전압만 있다고 가정한다기보다도 종속 전원과 이것이 사실은 생략돼 있어요. 종속 전원은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제거된 거는 뭐가 제거된 거죠? 네, 바로 전류만 제거된 거죠. 전류 전원만. 그래서 그 부분만 남겨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류 전원만 제거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에서 우리가 먼저 뭐를 구한다고요? V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것은 먼저 키르요프의 법칙으로 이렇게 루프를 동했을 때, 네, 어떻게 되는 것이죠?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전류 전원은 마이너스, 전압 전원은 마이너스죠. 상승이 되니까. 그 다음에 3I1이라고 가정하고, 여기는 더 이상 이쪽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I가 다 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V는 3음을 통과하니까 여기서는 네, 바로 저항 전원에서 3I만큼 또 강화가 일어날 거고, 여기도 뭔가 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강화량이 뭐죠? 2I만큼 일어난다 했으니까 2I만큼 그대로 써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여기서, 그쵸? 전압 강화가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1옴이니까 그냥 I만 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6I가 되고, 6I1이 되고, 이 부분은 일로 넘어가면 플러스 12가 되니까 I1이 네, 2A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얘가 2A를 구해진 다음에는 여기 구하는 문제는 그대로 네, 저항을 곱해주기만 하면은 나오는 것이니까 V는 6V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6A 전원만 있다고 가정하는데 여기도 뭐가 생략됐죠? 종속 전원은 네, 우리가 그쵸. 제거할 수 없으니까 얘만 제거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전원만 되고 요거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죠. 여기가 제가 뭘 그랬습니까? 여기는 저항이죠. 여기가 사라진 거죠. 여기가 이렇게 사라지면 네, 1옴과 그다음에 도선, 그다음에 이거만 남은 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노드를 통해서 먼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여기가 6A가 흘러 들어가면서 I1도 들어가고 나가는 방향은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잡았으니까 전류 방향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 여기를 뭐 I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결국은 I2 나가는 것은 들어오는 것의 합과 같으니까 I2는 들어오는 것이 I1, 그쵸? 또 돌아온 것이 6 이렇게 들어가서 요 식이 성립이 되고, 두 번째로는요 여기서 이제 뭐가 되죠? 그렇죠. 루프를 여기서 형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루프를 이렇게 이쪽으로 돌릴까요? 네, 여기서 전류 방향대로 돌리는 거니까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여기서 I1에 대해서 아닌가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쪽 루프를 돌렸군요. 죄송합니다. 요쪽 루프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네,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전압 강화가, 왜냐면 이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I1이 이 방향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의 전압 강화량은 1 곱하기 I1이니까, 여기가 I1이 되겠고, 전압 강화량이. 여기서는요, 역시 전압 강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3의, I1이 되겠죠. I2가 되겠죠. 그러니까, 3의 I2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이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전압 강화량은 I1, 1옴의 I1이니까 여기 I1, 여기서 3의 I2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종속전원에 대한 전압 강화량은 종속전원 자체는 이미 여기서 V는 2I1이 되는 거니까 2I1이 되겠죠. 그것서 0이 된다 하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I2가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요 자리에 I2 대신에 요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죠. 3의 I2는 3의 I1과 6, 16, 18 여기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요 I2 대신에 요 값을 넣어서 풀어 전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I1을 구하게 되면은 I1은 1, 3, 2니까 6이 되고 이것이 18이 1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8이 되고 6이 넘겨주면 마이너스 3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1이 여기서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흐르면서 다시 요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I2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구할 수 있으니까 I2는 다시 I1 더하기 6에서 I1이 마이너스 3이라면은 네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I1이 3이 되는 거 I와 2가 3이 되는 것이죠. I2가 3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3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네 V는 3 곱하기 3이 돼서 9V가 나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6V 전압만 있을 때 12V 전압만 있을 때 가정에서 양변을 합해버리게 되면 중첩을 해주게 되면 15V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요 과정 다시 한번 일일이 한번 보시고 네 여기서의 V는 3I2인데 I2는 여기서 요식을 대입해서 I1 플러스 6이고 또 I1은 여기서 마이너스 3을 구했으니까 그걸 대입해서 구하면 9V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첩을 해서 15V가 나온다. 뭐 이런 정도만 해서 원래 문제는 여기서 전력까지 구하는 문제인데 그건 생략을 했고 이렇게 해서 중첩을 이용해서 세 가지 전원인데 그 중에서 종속 전원은 하나, 그 다음에 독립 전원이 2개 있는 경우는 얘는 항상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갖고 얘만 하나씩 있는 경우로만 나누어서 네,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그러한 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으로 해서 두 번째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메시법과 노드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